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열흘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올 한 해만 좀 지나면 내년장,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장이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이터 통신에서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떴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자,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대만 폭스콘. 예, 대만 폭스콘은 애플의 또 공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마트폰 공장.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에 대한 투자를 전면 백지화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칭화유니의 자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칭화유니의 자회사가 YMTC가 있습니다. YMTC는 예, 중국의 낸드 플래시 업체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요거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중국에 세 개 업체가 있어요. 세 개 업체. 우한홍신이라고 있었는데 요 회사는 폐쇄했습니다. 우한홍신이라고 폐쇄했고, 그 다음에 창신메모리라고 있어요. 창신메모리. 요 디램 만드는 업체, 지금 마이크론의 뭐 공정 유출 의혹 이것 때문에 미국 정부의 무역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상 여기도 그냥 거의 뭐 문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창신 메모리가 디램이 있고, YMTC가 낸드 플래시, SMIC가 파운드리, 뭐 대충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3개사가 중국의 반도체다. 자, 오늘 그런데 YMTC는 예,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데 대만의 폭스콘이 여기에 투자를 전면 백지화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16일 날 뜬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재미있게 지금 요 소식이 재밌어요. 여러분들께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자회사, 폭스콘의 자회사가 예, 싱웨이라는 회사예요. 싱웨이가 최소 53억 8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칭화유니 지분을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폭스콘이 이거를 매각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애플이 칭화유니 지분을 매각했다. 쉽게 설명해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콘은 대만 증권 당국에 더는 칭화유니의 지분을 간접적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시를. 자, 그래서 참고로 칭화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입니다. 칭화대가 설립에 관여한 칭화유니는 한때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로 부상을 했지만 과도한 부채로 사실상 부도를 내면서 주저앉았죠. 예, 중국 당국은 그간 예, 칭화유니 살리기에 직접 나섰고, 중국 본토를 주요한 사업기반으로 성장한 이 폭스콘도 역시 동참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대만 정부와 미국 측이 벌금 부과 등을 내세우면서 강하게 압박하자 결국 대만 정부, 한마디로 말해서 애플이 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칭화유니 그룹이 여러분 중국에 자회사가 얘네들이 한 200개 돼요. 그 중에 YMTC가 대표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참 쯔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쯔광, 예, 클라우드 회사인데 이게 이제 알리바바가 8조에 인수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8조까지 될 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야, 알리바바, 너 여기 이 회사 이 정도 사. 너 애플 똘마니, 너 폭스콘, 너 칭화유니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사.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애플이 중국에 폰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압력이 눈물겹게 이걸 샀는데, 예, 이것도 어떻게 됐다? 예, 폭스콘에서 이거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우리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이걸 팔았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매년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업체의 추격에는 일단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이 총력전에 뭐 미국, 뭐 유럽, 뭐 일본 뭐 다 이렇게 지금 연합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상 상당히 밀리는 상태인데, 어제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이 트렌드포스는 중국 YMTC가 이르면 내년이 2023년입니다. 이르면 내후년에 3D 낸드 플래시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대만 쪽에서 나온 소식이에요. 대만은 중국 쪽 돌아가는 이야기를 상당히 빠르게 잘 민첩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대만 쪽에서 YMTC가 3D 낸드 플래시 시장 포기한다, YMTC가 더 이상 이제 힘들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놨어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YMTC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최대의 3D 낸드 제조업체입니다. 예,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0년도에는 여기가 0.8%에 그쳤지만 올해 2분기에는 3.4%까지 늘렸습니다. 3.4%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10%예요. 삼성전자의 10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 상당히 여기가 현재 4만 장 정도 되거든요. 캐펙스가 내년 말까지 10만 장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회사였는데, 대만 쪽에서, 대만 시장조사 업체예요. 나름 면밀하게 조사하는 데 쪽에서 YMTC 이제 2년 안에 이 3D 낸드 시장 포기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0단 이상 적층 기술을 적용한 이 3D 낸드 반도체 양산을 선언하면서, 한때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근에도 뭐 그런 언론이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예, 기존 시장의 강자들과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블랙리스트, 이 수출 통제 명단에 YMTC를 넣으면서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할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상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나겠습니까? 일단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는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장비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YMT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이지만, 메모리 반도체, 서방의 장비와 소재, 이 소프트웨어 없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으로 알려졌죠. 그 앞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YMTC가 만든 이 128단 낸드를 아이폰에 탑재하려다가 미국 의회의 반발 등으로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현재와 같은 제재가 이어진다면 YMTC는 기술 정체로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모두 잃고 중국 내수용 기업으로 전락을 하면서 2024년까지는 아마 3D 낸드는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제 오늘 요 소식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로이터 통신에서 뜬 소식보다, 로이터 통신에서 폭스콘에서 칭화윤이 지분을 파는다는 것보다 대만에서 나온 요 소식, YMTC가 3D 낸드를 2년 안에 포기한다.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